예, 시작했습니까? 6월 16일 강의 영상입니다. 오늘 제목이 참 이쁘죠? 질환지교를 꿈꾸며. 질환지교.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를 얘기할 적에 질환지교. 지하고 라니, 지는 버섯, 영지버섯 얘기하는 거고, 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난초입니다. 그래서 영지도 향이 있고 난도 향이 있죠. 두 개의 향이 어우러져서 오랫동안 은은하게 이렇게 향을 낸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영지와 지초라고 그러죠. 영지와 난초 같은 향기로운 사람, 그런 사귑. 그러면 여기서 지란 지교에서 지는 여기서 누구고 라는 누굴까,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래서 질환지교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도 많죠. 여러 가지 아주 가까운 사이, 친구를 나타내는 게 한자성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왜 질환지교를 이렇게 택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면 많이 쓰죠. 관포지교, 그 다음에 금란지교, 금석지교, 단금지교, 막역지구란 말도 하죠. 막역지. 문경지교도 있고, 그다음에 수어지교 있어요. 수어. 물수에다 고기요. 물하고 고기하고, 물 없으면 고기 못 살잖아요. 그래서 수어지교. 그런데 이 질환지교하고 반대되는 말도 좀 알아두세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시도지교라는 말을 씁니다. 이제 질환지교부터 쓸까요? 질환지교. 저 영지버섯 같다, 이 지자입니다. 버섯지 이렇게 되는데, 그다음에 나는 다 아시죠? 난초할 때 나옵니다. 지교. 이거하고 반대되는 말이 이런 말 알아두세요. 시죠, 시. 예, 시. 아이고. 이 시도지교라고 그래가지고 시장과 도로, 길. 그러니까 시장이나 길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결국 어떤 이득이 있을 때는 만나고 이득이 없을 때는 모른 척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익이 있으면 서로 합하고 이익이 없으면 헤어지는 시정 장사꾼과 같은 그런 교류, 이걸 시도지교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반대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질환지교, 그 다음에 관포지교, 수어지교, 이렇게 여러 유의어들이 있는데, 오늘 기왕 제목이 오늘 공부할 그 소설 제목이 그러니까 시도지교 이런 말도 알아보세요. 아주 안 좋은 거죠. 이정희님이 발제를 해주셨는데 여러 번 이렇게 칭찬을 했지만 이정희님 참 부지런하고, 그리고 이렇게 발제문도 그렇고 또 저 감상문을 보면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잘 하죠. 줄거리를 써주셨는데 줄거리를 좀 너무 요약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같이 기억을 더듬어서 소설의 내용이 어떤가. 오늘 이 질환지교를 통해서 공부해야 될 게 시간 구성인데,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이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이 작품은 시간 구성이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상 읽어보면은 제일 많이 지적한 게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이 제목이 소설 내용하고 맞느냐 이런 얘기.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게 자꾸 헷갈린다 이거죠. 그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결국 여기에서 현하고 경이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인지,
요게 몇 살 때 있었던 일인지 그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시간 구성을 잘 못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딱 저 소설 이제 저 이정희님이 올려놓은 저 줄거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제일 처음에 시간 순서대로 해봅니다. 시간 순서대로 하면은 경과 현은 2년이죠. 2년. 그리고 이 경하고 현하고의 차이 2년. 그다음 두 사람의 차이. 현은 좀 고생을 한 사람이고 경은 아니 현은 고생을 안 한 사람이고 경은 고생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뭐 뒤에 보면 연애는 사치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 정도로 경은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이렇게 좀 많이 매몰돼 있고 그런 데 비해서 현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뭐 풍족하게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학교 가서도 대학에 가서도 아르바이트하고 뭐 돈 벌어야 되는 경에 비해서 현은 연애하기 바쁘죠. 자기 꾸미기 바쁘고 그런 차이. 이런 게 이제 제일 먼저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과 현이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다는 것.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어떤 성격도 그렇고 하는 행동도 그렇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 요거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 시간이 경과된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은 저기 현의 어머니예요. 현의 어머니 사망. 그러니까 물론 현의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에 현의 어머니한테 가서 뭐 이렇게 그 친분이 나타나죠. 현의 어머니가 친구 어머니가 이제 입원을 하셨는데 거기 가서 이제 들여다보고 그리고 또 5년 전이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5년 전인데 언제로부터 5년 전인지는 몰라요. 5년 전에 현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적에 또 이렇게 한 거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죽고 나서 그냥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 현의 연애 경력이에요.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게 요건 이제 과거 된 건데 어머니 사망한 게 먼저인지 연애당 경력이 먼저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요게 아마 같은 무렵이에요. 같은 무렵.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결혼정보 현이 결혼정보회사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죠. 여기서 소개를 받아요. 소개를 받은 게 1번 남자, 2번 남자 소개를 받죠. 아마 요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틀어졌다 그럴까? 뭐 의견이 다르니까 그런 남자를 보는 그 시각이 다르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현의 전화를 안 받게 되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여기에서 1년간 절교예요. 1년간 절교.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것이 경의 어머니가 쓰러지죠. 경의 어머니 쓰러지. 경의 어머니 쓰러지. 경의 어머니가 쓰러지고 나니까 이제 경이 저 일도 그만두고 어머니를 이렇게 간호하다가 거기서 이제 노인의 삶이라든가 뭐 그리고 또 현이 어머니 돌아가신 거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전화를 해야지. 그러니까 요 1년간 절교하고서는 경이 먼저 전화를 한 거예요. 요러고 하고서는 요때 경이 전화를 해요. 경이 현이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화를 하고 나서 결국 세 번째 남자죠. 요게 1번, 2번 소개남 1, 2 있었는데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남자가 나옵니다. 세 번째 남자. 이 결벽증 있는 사람이죠. 결벽증.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결별했다 이거죠. 결별 선언.
시간 순서대로는 이렇게 돼요. 시간 순서대로는 이렇게 되는데 소설 속에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게 제일 먼저 나오죠.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1번. 그러니까 전화가 오는데도 안 받잖아요. 전화가 오는데도 안 받고 그거 안 받은 이유가 남자 문제였다. 뭐 남자 문제라 그러면은 뭐 삼각관계냐 그게 아니다. 서로 이제 남자를 보는 눈이 달라가지고 그냥 현이가 연애하는 거 그냥 질렸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1년간 절교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요게 두 번째 나와요. 요게 두 번째 나와요. 그리고 과거 회상하는 거죠. 1년간 절교했다. 그리고 사실 이 1년간 절교한 것도 사실 회상이에요. 그리고 경하고 현의 인연 차이 이런 걸 이제 어린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소설 속에 나온 걸로 보면은 갑자기 이게 나와요. 이게 3번으로 나와요. 3번으로 나오면서 여기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다고 하면서 현의 연애 경력이 곁들여서 나와요. 이게 3, 4. 이 3, 4가 겹쳐져 있어요. 아니 연애 거기서 뭐라냐면 경희가 현의 남자로 인정하는 사람 두 사람 얘기 나왔죠. 하나는 월급쟁이였고 하나는 뭐 외모가 좀 시원찮아서 차별했다고 그런 얘기. 근데 그게 아니라 뭐 거기에 설명되어 있는 거 서술되어 있는 거 보면 여러 남자예요. 뭐 누구는 키가 작아서 안 되고 누구는 뭐 어디 그죠? 학벌이 모자라서 깨고 누구는 머리가 빠져서 깨고 누구는 키가 작아서 깨고 누구는 돈이 없어서 깨고 아무튼 여러 남자를 사귀었어요. 그런 연애 경력이 이렇게 곁들여서 나옵니다. 그리고 소설 속에서 묘사된 거는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에 소개받은 남자 요거 나오죠. 요거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머니 쓰러진 얘기가 나와요. 경호의 어머니. 요게 5번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쓰러진 거 얘기 나온 다음에 경이 전화를 하죠. 전화를 해요. 그러면서 요걸 회고를 해요. 요거를 회고를 해요. 그리고 요런 회고를 하다가 그냥 전화를 하게 된 거죠. 전화를 하면서 요게 이제 7번, 8번 이렇게 나옵니다. 7번. 그 문제는 지금 이 시간 구성이 잘못됐다고 그런 게 왜 그러냐면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 1년간의 절교 있죠. 이 1년간의 절교가 어느 시점인지가 불분명해요. 이게 지금 저는 이제 추리를 하기를 요것이 1년간의 절교가 소개남 결혼정보회사에서 소개해준 첫 번째 남자, 두 번째 남자. 첫 번째 남자는 유부남이었죠. 네, 두 번째 남자는 싱글이라고 그랬는데 돌싱이라고 그랬는데 좀 사기꾼 기질인 거죠. 현이한테 외제차도 사주고 스포츠카도 사주고 그러면서도 현이한테 돈을 물건내려고 그런 남자였어요. 그거를 이제 주의를 줬는데도 뭐 너는 사랑을 몰라 뭐 이러면서 말을 안 들을까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고 이제 너하고 끝이다 안 본다 이러면서는 전화를 안 받기 시작한 거죠. 그 전화를 안 받기 시작한 게 이제 제 소설 첫머리에 나와요. 근데 첫머리에 나온 그 1년간의 절교 이게 어느 시점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물론 저는 요거 다음에 절교를 했다고 추리를 했지만 다른 분들은 우리 수강생들은 어떻게 추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쨌거나 시간 순서대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줄거리가 짜 있는데 소설을 쓰면서는 소설을 서술하면서는 이렇게 순서가 빨간색 물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순서 해놨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다 읽고 나서는 제목이 질환지교인데 질환지교를 꿈꾸며 이랬는데 진짜 이 경희가 서술자가 질환지교를 꿈꾸고는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왜 그럴까? 질환지교라고 할 만한 아주 애틋한 친구를 위해주고 아껴주고 하는 게 별로 안 나와요. 그냥 뭐 어릴 적부터 같이 자란 친구 연애담 들어주고 나는
경희는 뭐 연애할 여력이 없고 먹고 사느라고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현희의 연애담. 지금 여기에 거론된 남자만 해도 몇 명이에요? 소개받은 사람 1, 2, 3 있었죠? 요 앞에 또 몇 명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여러 명의 남자들을 겪은 현을 가까이서 보는 경희 입장에서 연애관이, 결혼관이라든가 연애관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서 퇴짜를 놨는데, 이제 세 번째 남자 만나가지고 좋다고 그랬는데, 또 현이 또 같이 가잖아요. 셋이 가서 남양주인가요? 거기 가서 이 사람 집에까지 가봤는데 집이 깔끔하니 뭐 아주 살림 혼자서 잘하고 있죠. 그러고 보니까 저 뭐예요? 알고 봤더니 결벽증 환자 이런 거죠.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저는 이게 다 읽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건 이정희님은 등장인물을 다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경희, 현, 첫 번째 남자, 두 번째 남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남자, 현의 엄마, 경의 엄마, 그리고 구성은 1인칭 관찰자 시점. 그래서 현재, 과거, 현재의 구성. 뭐 왔다 갔다 하죠. 현재는 어디예요? 현재는 여기서부터 쓴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머지 다 과거예요. 과거 회상이에요. 근데 과거 회상인데 그 과거가 시간 순서대로 나오느냐?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과거로 요만큼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갔다가 저 멀리 과거로 갔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첫 마디에 그런 거예요. 시간 구성이 잘못되어 있다고. 그래서 역순행적으로 하려면은 어느 시점을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사건이 진행되다가 과거로 가서 과거로부터 쭉 이어온 다음에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이런 구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한 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기 뒤에 감상 보면 아시겠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많이 먹어봐야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뭐 부록을 넘겼대. 어떻게 세월이 지났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냐면 2년 전 얘기 나오고 5년 전 얘기 나오고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로 보면은 2년 전, 그 다음에 5년 전,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1년 전, 1년 동안 전화 안 받은 거. 그럼 그 1년 동안 전화 안 받고 2년 전 얘기 나오고 5년 전 얘기 나오니까 5년 전에 저 현희 어머니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런 걸 따져보면은 대학 졸업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이 먹어봐야 20대 후반인데. 근데 갑자기 뭐 불혹을 넘긴다 이래 둘 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불혹이 40세를 나타내는 건데 불혹을 30세를 나타내는 걸로 불혹을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더라고요. 뭐 불혹이 왜 갑자기 불혹이냐. 아마 글 쓴 사람이 30세를 불혹으로 잘못 썼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 구성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다 따져봐도 이게 그렇게 안 돼요. 어쨌거나 여기 지금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 주인공은 누구예요? 주인공 현인가? 아니에요. 현이하고 경희하고 둘 다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인공은 경과 현이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예, 하던 얘기 다 계속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흐를 적에 소설 속에서 역순행 구성을 하다면은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건을 서술하다가 여기서 뭐 1, 2 이렇게 되겠죠. 그랬다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가 3이 돼가지고 3,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흔히 시간 구성이 제대로 돼 있는 거로 돼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처음에 지적했듯이 시간 구성이 잘못됐다는 것보단
시간 구성을 독자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어쨌거나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것도 안 맞아요. 역순행에도 그냥 역순행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표현은 좋은 문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질환지교를 꿈꾸며를 쓰신 분은 글을 조금 써보신 분이야. 문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을 하나하나의 문장을 따져보면은 문장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쉽게. 많은 분들 그렇게 다른 수강생들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뭐 땅바닥에 발을 딛고 있는데 혀는 언제나 30cm쯤 공중에 떠 있었다. 이런 표현 좋죠. 그러니까 나는 생존을 위해서 현실 속에서 몸부림치는데 혀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항상 비현실적인 것. 그러니까 꿈꾸는 거죠. 나는 어떤 남자를 만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연애관, 결혼관이 현희 같은 경우는 진짜 백마탄 왕자가 탁 나타나기를 그런 걸 바라는 그런 여자처럼 느껴져요. 공주병이라고 하나?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남자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다음번 남자는 어떤 유형의 남자일까 궁금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놀라운 것은 뭐예요? 결벽증일까 추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벽증이라는 것은 암시를 해요. 그 부분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양주까지 이제 저기 현이가 경이 데리고 그 남자 집에 가잖아요. 그 집에 갔을 때 경이 눈에 비친 모습들을 이렇게 묘사를 해놨는데 그 묘사 부분을 읽어보면은 아, 이 사람 좀 결벽증이 있겠구나라는 게 딱 감이 잡혀요. 깔끔하다, 그죠? 깔끔한 것이 지나치게 되면은 뭐 결벽증이죠. 그러니까 뭐 머리카락 주워가서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감상해서 소설이냐? 소설이다 이거죠. 경희의 친구인 현이 행복한 미래를 위해 멋진 남자와 결혼을 꿈꾸지만 번번이 실패한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다 나은 소설을 위해서 어디를 어떻게 수정할까요? 오래지 않아 엄마는 돌아가셨다. 친구 엄마를 그냥 엄마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현이 어머니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죠. 1인칭 관찰자, 1인칭 주인공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잖아요. 현이가 친구잖아요. 현이의 어머니를 얘기하기 위해 서술하기 쪽에는 현이 어머니 이렇게 나요. 현이 엄마 이런 것보다는 아무리 1인칭이라고 하더라도 내 엄마 같은 경우는 그냥 엄마라고 표현해도 괜찮지만 다른 사람, 친구의 엄마 같은 경우는 소설 속에서 서술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이 어머니에서 돌아가셨다. 장례식장에 내내 붙어 있었다. 엄마의 장례식에 내내 붙어 있었다. 여러분들 그거 용어를 좀 정확하게 써야 돼요. 장례식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장례식장이라는데 장례식. 장례식장에서 뭐 이렇게 밤을 샜다 그러잖아요. 그때 밤을 샜다 그럴 적에 장례식장이 아니라 여기 아니라 빈소라고 그때는 빈소에서 밤을 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는 엄마의 장례식에 내내 붙어 있었다. 빈소에 내내 있었다. 빈소에서 밤을 샜다. 그래서 이 장례식장이라는 단어보다 어휘보다 빈소라는 어휘가 어울려요. 이렇게. 그런 거 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시점, 인물 표현, 사건, 서술 제목은 적절한가? 이정희님은 발제를 맡으신 이정희님은 주제를 현의 남편감 찾기로 보았대요. 그럴 수도 있죠. 남편감 찾기. 제목은 질환지교로 꿈꾸며지만 내용은 현의 남편감 찾기. 그거를 친구인 경희가 기록한 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목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됐다. 어떻게 수정해야 되겠어요? 예, 이정희님이 이렇게 대안을 제시했어요. 질환지교를 의미하는 에피소드가 더 있었으면 제목이 어울렸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현하고 경이 학창 시절에
나중에 커서 우리들이 어떻게 뭐 하자, 평생 같이 살자 뭐 이런 거. 그런 우정을 다지는 그런 장면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불혹을 넘긴 결말 부분에 가서 결국 이 둘이 진짜 질환지교를 이루며 살겠구나 하는 상상을 하게끔 독자로 하는 거. 그런 게 없어요. 사건의 서술 부분에서는 우정 관련 에피소드가 추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제목에서라면 경의 시점에서 서술하는 것이 맞다. 그건 맞아요. 경의하고 현이가 친구잖아요. 그런데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제목으로 소설을 서술한다? 그럼 경의 시점에서 서술하는 게 맞아요. 그게 맞죠. 다른 시점에서 바라본다면 경의는 현의 남자관계를 조언해주는 친구일 정도 낮은 비중이었을 거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경희의 성격이 1년간 친구의 연락을 끊을 정도로 냉정해 보이기도 하여서 과연 질환지교에 맞는 사람일까 의문이 든다. 꼭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소설의 내용 전체를 볼 적에 현이하고 경희하고가 어떤 친구인지 얼마만큼 우정을 다지는 친구인지가 없어요. 물론 말로는 뭐 이렇게 그 부분은 좋아요. 저 현이 어머니가 입원해 있을 적에 이렇게 찾아가는 거, 현이가 있건 없건 어머니한테 위문을 가는 거, 그 다음에 현이가 있건 없건 현이네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인사하고 그리고 그 집에서 쉬고 밥도 먹고 쉬고 오는 거, 그만큼 친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거는 경의 입장이지 서술자의 입장이지 현은 과연 경을 그런 좋은 친구로 귀한 친구로 여기고 있는가. 물론 소설 속에 어떠냐 남자친구 어떠냐 이렇게 물는 것으로 봐서 어떤 남자친구에 대해 남자친구를 평가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인다면은 그만큼 믿는 친구겠죠. 현의 입장에서도 경희가 굉장히 믿음직스러운 친구겠죠. 그런데 독자들은 그것보다는 더 많은 걸 요구해요. 뭔가 둘 사이에 왜 질환지교를 꿈꾸며라고 했잖아. 제목이. 그러니까 질환지교회라는 그 어휘에 사자성어에 어울릴 만한 두 사람의 관계를 나타내는 에피소드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타 발제자가 느낀 감상은 유쾌한 소설이다. 세 번째 남자의 집에서 냉장고로 서술하는 부분에서 약간 감이 왔다. 이 묘사는 잘 돼 있어요. 결벽증이 있는 모 연예인이 떠올랐는데 아니나 다를까 웃음이 나왔다. 문장이 간결하고 불필요한 소설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경희한테 섭섭했다는 거. 경희야, 나는 너무 섭섭했다. 그러지 말고 오래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다는 거죠. 소설 속 경희한테. 그리고 저한테 뭐 질문을 따로 하질 않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정희님이 이렇게 발제문에 올려주신 거를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 구성이 잘못됐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써서 이렇게 순서대로 소설 속에 서술되어 있는 순서대로 그 다음에 소설 속에서 서술된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서사적인 줄거리를 시간 순서대로 요약을 해보고 이 두 개를 딱 겹쳐보니까 이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시간 구성을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로 쓰인 것이 1년 동안 얘기를 안 했다는 거. 그 다음에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2년 전에 뭐가 있었어요?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어느 날 밥을 같이 먹으면서 현이 나 저 결혼정보회사에 저 정보 회원을 가입했다 이 얘기한 거. 그 다음에 5년 전에 현이 어머니 돌아가신 거. 그리고 지금 현재는 경희의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경희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5년 전에 현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생각하고 그러면서 노인네들의 삶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저기 1년 동안 전화 안 하다가 현희한테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인데 그런 그 시간 구성으로 시간 순서대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흔히 나쁜 식으로 얘기한 좀 과하게 얘기하자면 이 뒤죽박죽이에요. 이런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1, 2 나오다가 저 다시 가서 3, 4, 5 그랬다가 6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꼭 이게 이런 순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볼까요? 예를 들어서 1번을 여기서 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해요. 그 다음에 3번이 여기 나와요. 3번. 3번은 여기서 나오고 4번 나온 다음에 여기서 다시 5번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5번. 그 다음에 6번은 다시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어느 시점에 이쪽에 가서 6번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7번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8번으로 해서 결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시간이 분명하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이거 보면 알겠죠? 1, 2 현재예요. 현재 시간이 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과거 회상하는 거야. 3, 4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현재로 와서 여기로 와서 서술을 하다가 다시 과거 가까운 과거죠. 6, 7로 가고 아니면 이 6, 7 대신에 3, 4가 1, 2 와도 되겠죠. 1, 2하고 여기에 3, 4 그 다음에 5 한 다음에 더 먼 과거로 가서 6, 7 그 다음에 8에서 결론이 딱 나오는 거죠.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시간 구성이 명확해야 두 사람 관계가 어떻다, 두 사람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됐다 이걸 우리가 독자들이 감을 잡을 수 있는데 저는 읽으면서 다 읽을 때까지도 저기 부록을 넘겼다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 28, 9 많이 먹어야 30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부록을 넘겼다. 이거 뭐야? 10년이 붕 떠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시간 구성을 잘못해서. 그래서 저기 발제문 가지고만 얘기를 했으니까 저 수강생들 감상문은 두 번째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 만나요.